a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에는 값이 담길 수 있다고 했죠? 변수에 담길 수 있는 값에는 정수, 실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수, 실수 등을 값의 종류,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수형 4가지, 실수형 2가지, 문자형 1가지, 논리형 1가지의 기본 데이터 타입을 제공합니다. 이번 모듈에서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8가지 기본 데이터 타입입니다. 바이트, 숄트, 인트, 롱, 플롯, 더블, 캐릭터, 부울린 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먼저 이 8가지 기본 데이터 타입을 암기해 주실게요. 책에 보시면 8가지 기본 데이터 타입이 정리되어 있는데 바이트, 숄트, 인트, 롱은 정수형이고 플롯, 더블은 실수형이고 캐릭터는 문자형이고 부울린은 논리형이에요. 각 데이터 타입이 몇 바이트인지까지 기억해 주시는데요. 정수형인 바이트, 숄트, 인트, 롱은 1248, 실수형인 플롯 더블은 48, 문자형인 캐릭터는 2, 논리형인 부울린은 1바이트입니다. 암기하시고 확인해 보실게요. 예를 들어 1바이트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b의 선언은 바이트 b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바이트 실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num의 선언은 플롯 num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한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ch의 선언은 캐릭터 ch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논리형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b2의 선언은 부울린 b2로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논리형이라는 것은 true 또는 false라는 값을 말하는데 자세한 것은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지금은 논리형이라는 자료형이 있는데 부울린이라고 쓰고 1바이트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연습 문제 6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6문제 모두 필수 문제입니다. 하나씩 풀어보실게요.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정수형 값을 대입할 변수 a를 선언하고 3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력해주세요.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실수형 값을 대입할 변수 b를 선언하고 31.4로 초기화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출력합니다. 연습 문제 3번입니다. 한 문자를 저장할 변수 c를 선언하고 헛다운표 대문자 c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력해주세요. 연습 문제 4번입니다. 두 변수 x1, y1을 사용해서 5 플러스 3의 합계를 출력하려고 합니다. 아래에 빈칸을 채워주세요. 연습 문제 5번입니다. 두 변수 x2, y2를 선언한 후에 x2에는 5를, y2에는 3을 대입합니다. 변수 z를 추가로 선언하고 z에 x2와 y2의 합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력해주세요. 연습 문제 6번입니다. 3.14를 파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대입하고 2를 r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대입하고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의 계산 결과를 변수 에어리어에 대입하고 그리고 이렇게 출력해주세요. 자, 이제 20페이지 참고 보겠습니다. 자, 가끔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 표현 범위가 가장 넓은 롱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이라는 숫자를 저장하려고 한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100이라는 숫자는 정수죠. 그러면 이 값을 저장할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바이트로 할 수도 있고 롱으로 할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100이라는 숫자는 바이트 타입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롱 타입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뭘 쓰는 게 합리적일까요? 바이트 타입을 쓸 경우 마이너스 100을 저장하는 데에 1바이트 공간을 사용할 거고 롱 타입을 쓸 경우 마이너스 100을 저장하는 데에 8바이트 공간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바이트 타입으로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일 거예요. 그래서 값의 규모에 따라 적당한 데이터 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선택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데이터 타입이 너무 어려우시면 일단은 정수값은 인트로 쓰시고 실수값은 더블로 쓰세요. 일단은 그래도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정리를 보겠습니다. 변수는 그 표현 범위 내의 값만 담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트 타입의 변수는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의 값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바이트 타입의 변수에 플러스 128과 같은 값을 담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인트 타입의 변수는 마이너스 21억쯤부터 플러스 21억쯤까지의 값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예제가 있습니다. 이클립스로 갈게요. 프로젝트 1 안에 있는 src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하십니다. ex0301 Alt V 엔터 누르시겠습니다. 책에 있는 예제 코드와 똑같이 작성할게요. 실행 한번 해보시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삼행에서는 바이트 타입의 변수 b1을 선언하고 마이너스 128이라는 값을 담습니다. 바이트 타입의 표현 범위가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니까 b1에 마이너스 128을 담을 수 있습니다. 4행에서는 b1을 출력하는데 b1은 다름 아닌 이 값을 말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128이 출력됩니다. 5행을 보시죠. 바이트 타입의 변수 b2를 선언하고 플러스 128이라는 값을 담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트 타입의 표현 범위가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니까 범위를 벗어난 플러스 128이라는 값은 b2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해제하면 에러예요. 6행을 볼게요. 바이트 타입의 변수 b3를 선언하고 127이라는 값을 담습니다. 바이트 타입의 표현 범위가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니까 b3에 127을 담을 수 있습니다. 7행에서는 b3를 출력하는데 b3라고 하면 다름 아닌 이 값을 말하는 것이니까 127이 출력됩니다. 쉽죠? 예제 밑에 보시면 연습문제 7번이 있습니다. 각각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하나씩 선택해 보세요. 사람 나이가 1살부터 200살까지라고 칩시다. 어떤 데이터 타입을 쓰는 게 좋을까요? 시험 점수가 0점부터 100점까지 있다고 칩시다. 어떤 데이터 타입을 쓰는 게 좋을까요? 도서관에 있는 책의 수가 이렇다고 칩시다. 어떤 데이터 타입을 쓰는 게 좋을까요? 생각해 보신 후에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클립스로 돌아가서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하고 New 클래스 ex0302 Alt V 엔터 하실게요. 자, 이번 예제에서는 변수에는 그 표현 범위 외의 값을 절대로 담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책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작성해 볼게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3행에서는 바이트 타입의 변수 b3를 선언하면서 126이라는 값을 담았습니다. 126은 바이트 타입의 표현 범위 내의 값이죠. 그래서 에러 없이 b3에 126이라는 값이 담깁니다. 참고로 3행에서 이 126이라는 값을 128로 고치면 에러가 납니다. 왜요? 128은 바이트 타입의 변수에 담을 수 없는 값이어서 그렇습니다. 4행에 보시면 플러스라는 기호가 처음 등장했는데 증감연산자라고 합니다. 증감연산자 플러스는 해당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3행에서 변수 b3의 값이 126이었는데 4행이 실행되면 b3의 값이 127로 1 증가됩니다. 이제 5행에서 b3를 출력하라고 하면 다름 아닌 이 값을 말하는 것이니까 127이 출력됩니다. 6행에서 b3++는 변수 b3의 값을 1 증가시키라는 것이니까 아마도 이제 이 값이 128이 되겠죠. 그래서 7행에서 b3를 출력해보면 다름 아닌 이 값을 말하는 것이니까 128이 출력될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마이너스 128이 출력됩니다. 왜 그럴까요? 1바이트 공간에서 127에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28이 되는데 이걸 이해하는 것은 고급입니다. 다만 지금은 이 예제를 통해서 바이트 타입으로는 128을 절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까지 이해합니다. 즉, 표현 범위를 벗어난 값은 절대로 변수에 담을 수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참고가 있는데 그 아래 예제하고 같이 설명해 볼게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0303 Alt V 엔터 누릅니다. 책에 있는 예제 코드와 똑같이 적어 보겠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보죠. 실수의 사용에는 오차가 따릅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행 결과를 보면 두 번째, 네 번째 결과인 0.5, 3.5는 오차 없는 값이 나왔으니 괜찮은데 첫 번째, 세 번째 결과인 0.3과 3.3은 뒤에 엄청 작은 숫자가 따라붙었습니다. 얘네들을 오차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실수의 사용에는 오차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오차는 아주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실행 결과에서 보시는 0.3.4라는 값은 우리가 생각한 0.3과 같은 값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3.3.3이라는 값은 우리가 생각한 3.3과 같은 값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오차가 따를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고 얼마를 더했을 때 얼마의 오차가 발생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0304 Alt V 엔터 누르시겠습니다. 실수를 사용할 때 동등 비교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번 예제에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 잠깐 이번 예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뒤에서 배우는 포문이라는 반복문을 살짝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3행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시작하는 숫자 1을 쓰고 여기에는 끝나는 숫자 4를 쓰고 여기에는 이 값이 1씩 증가한다는 문장을 씁니다. 그러면 i가 1, 2, 3, 4인 채로 이 중괄호를 반복 실행하는 구조가 됩니다. 중괄호 안에 sysout i 세미콜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sysout 문장이 i가 1, 2, 3, 4인 채로 반복 실행된다는 거예요.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시면 i가 1인 채로 sysout i 문장이 한 번 실행되고 i가 2인 채로 실행되고 i가 3인 채로 실행되고 i가 4인 채로 실행되었습니다. 자, 이제 책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코드가 복잡했는데 먼저 실행 결과를 확인하시고요. 간단히 해석해 볼게요. 6행에서 a++는 a의 값을 1씩 증가시킵니다. 7행에서 b+는 0.1은 b의 값을 0.1씩 증가시킵니다. 둘 다 뒤에서 자세히 배우시고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에서 는는이라는 건 같은 값인지 비교하는 것입니다. 는는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문 안에서 a는 1씩 증가시키고 있고 b는 0.1씩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b를 10배 한 값이 a와 같은지 비교하고 있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서 생각해보면 0.1씩 증가시킨 값에 10배를 하면 1씩 증가시킨 값과 동일한 값이어야 하는데 동등 비교를 해보면 false인 애들이 보입니다. 오차 때문인데요. 자, 실행 결과에서 아래쪽 세 줄을 집중해서 볼게요. b가 0.7999.일 때 10을 곱한 값은 8이 아니니까 a의 값과 비교하면 false가 맞습니다. b가 0.999.일 때 10배 한 값은 10이 아니니까 a의 값과 동등 비교하면 false가 맞습니다. 그런데 b가 0.8999.일 때 10배 한 값은 9가 아니니까 a의 값과 동등 비교하면 false가 맞을 것 같은데 true가 된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값을 사용할 때엔 항상 오차라는 게 따라붙을 수 있고 동등 비교의 결과 항상 우리의 예상과 같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공부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수의 특징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오차가 존재할 수 있는 숫자다. 둘째, 동등 비교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예제 밑에 참고로 보겠습니다. 오차가 존재하는 실수 타입은 근사값을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고 정확한 값을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은 아닙니다. 근사값을 사용함으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자동 형변환 규칙에서 바이트 쇼트 인틀 롱까지가 정수이고 1248, 플롯 더블이 실수이고 48이었죠. 바이트의 표현 범위는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숄트의 표현 범위는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이며 모두의 표현 범위를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정수 타입에 비해서 실수 타입의 표현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즉, 오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크기의 메모리 공간을 사용해서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8바이트를 사용하는 롱 타입보다 4바이트를 사용하는 플롯 타입의 표현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보시면 프로그래밍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타입이 너무 많은 게 좀 버거우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당분간 정수는 그냥 인트로 쓰시고 실수는 그냥 더블로 쓰시면 됩니다. 그 밑에 정리입니다. 한 문자를 표현할 때 헛다운표를, 문자를 표현할 때 다운표를 씁니다. 다운표에 대해서는 0개 이상의 문자로 구성된 이라고 했는데 길이가 0인 문자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운표예요. 다운표를 2번 누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스트링 str은 다운표 2개 세미콜론입니다. 이걸 빈 문자열이라고 부를게요. 헛다운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할 게 있는데 아래의 예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0305, alt-v, 엔터 누르겠습니다. 책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적어볼게요.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3행에서는 헛다운표를 사용하여 대문자 A를 캐릭터형 변수 ch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문자가 아닌 숫자를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오행에서처럼 대문자 A에 해당하는 숫자인 65를 캐릭터형 변수 ch2에 저장하고 6행에서 ch2의 값을 출력해보면 4행에서 ch의 값을 출력한 것과 동일한 실행 결과가 됩니다. 즉 캐릭터형 변수에 헛다운표 A를 저장하든 65를 저장하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헛다운표의 기능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제 밑에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헛다운표는 감싸고 있는 하나의 문자를 아스키 코드 표에 의해 숫자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3행의 헛다운표 A는 65가 돼요. 참고로 헛다운표 2개를 붙여서 빈 문자열처럼 쓸 수는 없습니다. 헛다운표는 변환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그 자리에 변환해줄 문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8가지 기본 데이터 타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의 표현 범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수의 사용에는 오차가 따른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등 비교 시에 왜 조심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표현할 때는 헛다운표를, 문자열을 표현할 때는 다운표를 사용함을 알고 있고 헛다운표의 기능이 대응하는 숫자로의 변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1번 해설입니다. 정수형 값을 대입할 변수 A를 선언하고 3으로 초기화한 후에 출력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변수의 선언은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 이름이라는 것 아시죠? 그 다음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는데 정수형은 4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었죠? 연습 문제 위에 정리가 있는데 정수형은 4가지가 있죠. 바이트, 숄트, 인트, 롱 각각 1, 2, 4, 8바이트예요. 3이라는 값은 1바이트로도 표현이 가능해서 바이트, 숄트, 인트, 롱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 정수형 변수 A의 선언인데 바이트 타입으로 선언했죠? 바이트 타입의 표현 범위는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라서 3이라는 값은 바이트 타입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는 것은 3이라는 값을 변수 A에 담을 수 있겠고 A의 값을 출력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3이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3이 아니고 앞에 A의 값 땡땡 3이죠. 그래서 A의 값 땡땡 문자열로 더해 주실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더한다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시냐면 자, 시스아웃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요만큼을 출력하면 돼요. 문자열이죠. 그래서 저 전체를 문자열로 보고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정답은 아니겠죠. 자,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의 3이라는 값으로 초기화했다. 잘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3이라는 값 있죠. 이거를 변수 A의 값을 저 자리에 출력해 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3을 지우고 뒤에 플러스 A를 하시면 A의 값 땡땡 출력되고 그 옆에 3이 붙겠죠. 문자열하고 그 무엇을 더하면 결과 문자열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문자열에 그 어떤 값을 더하면 문자열 뒤에 와서 붙는다 그랬어요. 문자열 뒤에 와서 그 값이 붙는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굳이 바이트 타입으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트 타입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인트로 간다면 인트 A에는 마이너스 21억쯤부터 플러스 21억쯤까지가 담길 수 있거든요. 3이라는 숫자는 당연히 담길 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해서 실행해도 동일한 실행 결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인트 A로 푸셨든 바이트 A로 푸셨든 숄트 A로 푸셨든 롱 A로 푸셨든 상관없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2번 해설입니다. 실수형 값을 대입할 변수를 선언하고 31.4로 초기화한 후에 출력해라. 자, 그러면 먼저 b의 값 땡땡 31.4 좀 쉽게 가볼까요? 결론은 뭐냐면 시스아웃 자, 요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31.4 부분을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값을 대입한 후에 그 변수의 값을 출력하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31.4를 지우고 플러스 b로 하시면 어때요? 문자열에 어떤 값을 더하는 거니까 문자열 결합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와서 실수형 변수. 자, 실수는 몇 가지가 있죠? 연습 문제 위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실수형은 2가지가 있죠. 플롯하고 더블이 있습니다. 각각 몇 바이트죠? 네, 4바이트, 8바이트죠. 자, 먼저 8바이트 더블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31.4 세미콜론. 그러면 실수형 값을 대입할 변수 b를 선언했고요.
변수의 선언 부분이죠. 그 다음 31.4로 초기화, 이 부분이 바로 31.4로 초기화한 부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력해주면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어도 되고요. 만약에 플롯 타입으로 간다고 보셨을 때 플롯, 이게 왜 에러가 나냐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31.4는 더블 타입의 값이고요. 31.4f 또는 대문자 f는 플롯 타입의 값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까 는 오른쪽에 어떤 값을 만들어서 왼쪽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자바가 이 31.4를 보면서 8바이트 더블 값으로 만들어요. 자, 실행해서 왜 에러가 나냐면 31.4는 더블 값이고 31.4f는 플롯 값이거든요. 그래서 31.4라고만 하면 에러가 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실게요. 31.4는 더블 타입의 값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는이라는 연산자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양옆의 데이터 타입이 일치해야 되는데요. 일치하지를 않죠. 자, 그러니까 에러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바로 이때 자바는 자동 형변환을 고려해 준다 그랬어요. 대입연산자를 실행하는 거니까 값을 변수에 담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값을 담는 그릇 자체는 플롯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더블을 플롯으로 자동 형변환 할 수 있다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못 들어갑니다. 자동 형변환 규칙 기억나실까요? 바이트 쇼트 인틀롱 플롯 더블. 화살표 오른쪽 방향인데 플롯에서 더블 방향이죠. 더블에서 플롯 방향이 아니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는 자동 형변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는 자동 형변환이 안 된다. 따라서 에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1.4 옆에 F를 붙여요. 소문자 F를 붙여도 되고 대문자 F를 붙여도 됩니다. 그러면 에러가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아까의 상황하고 비교해서 정확하게 아실게요. 먼저 31.4F라고 하면 플롯 타입으로 값을 만들어줍니다. 대입연산자를 실행하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데이터 타입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플롯 타입의 변수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에러가 안. 자, 다시 문제로 와서. 그래서 이 문제는 플롯 타입으로 하실 경우에는 31.4 뒤에 F를 붙여주시는 거. 네, 그 다음에 더블 타입으로 하셨을 때는 31.4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더블 타입으로 했을 때에도 31.4F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31.4F에서 플롯 타입의 값이죠. 그러면 자동 형변환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플롯에서 더블 방향으로 자동 형변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러 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자동 형변환이 진행되었는지 확실하게 체크하고 가실게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난다 그랬죠. 자, 이쯤 하셨으면 이제 이게 왜 에러가 나는지 눈에 보이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F를 붙이면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F를 안 붙이면 31.4는 더블 타입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자동 형변환 안 되니까 에러. 그런데 F를 붙이면 플롯 타입으로 만들어지니까 형변환 필요 없이 저 변수에 31.4F가 들어가겠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여기 앞에서 강제 형변환 시켜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똑같이 나왔어요. 자, 이것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31.4라고 하면 자바는 더블 타입으로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더블. 그러니까 (8바이트) 공간에 어떻게 숫자를 배치했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8바이트 공간에 31.4가 표현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31.4라고 하면 자바가 더블 타입으로 값을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그건 메모리 공간에서 8바이트의 공간에 31.4라는 값을 어떻게든 배치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값을 플롯으로 강제 형변환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4바이트 공간으로 이렇게 이사가는 거예요. 이걸 강제 형변환이라 합니다. 따라서 플롯 타입의 변수에 플롯 타입의 값을 당연히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로 하는 게 나을까요? 처음부터 4바이트로 만들었다면 형변환조차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쪽이 더 좋은 구성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셨더라도 잘하셨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둘 중에 뭐가 더 효율적이다 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셨으면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3번 해설입니다. 한 문자를 저장할 변수를 선언하고 대문자 C로 초기화하래요. 그리고 출력입니다. 한 문자를 저장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캐릭터형으로 가셔야 됩니다. 변수 이름 주어졌고요. 선언 끝났습니다. 초기화까지 하죠. 폿다운표로 해야 된다. 잊지 마시고. 참고로 대문자 C는 67이라는 값에 대응됩니다. 이건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구글에서 아스키 코드 표 또는 유니코드 표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잠깐 구경시켜 드릴게요. 구글에서 아스키 코드 표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관심을 가질 건 대문자 A는 65에 대응되고요. 대문자 C는 67이라는 숫자에 대응이 됩니다. 이 모두를 아실 필요 없고요. 대문자 A하고 대문자 C만 한번 눈여겨 봐두시겠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자바에서 이 폿다운표의 기능이 뭐라 그랬냐면 이 폿다운표 사이에 있는 이 문자에 대응되는 숫자로 바꿔주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문자 C에 대응되는 숫자가 67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폿다운표의 기능은 그 사이에 있는 문자를 대응되는 숫자로 바꿔주는 거니까 대응되는 숫자인 67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쓰는 거랑 동일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C에는 대문자 C가 들어간 게 아니고 6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C의 값을 한번 출력해보죠. sysout.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론은 이거예요. 이걸 출력하고 싶은 건데 이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대문자 C는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쓰시지 말고 변수로 써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실행해 보시면 C가 잘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C가 지금 67이라 그랬죠. 그러면 C의 값 땡땡으로 해서 67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문자 C가 출력될 게 아니고 67이 출력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바에서 캐릭터 타입의 값을 출력하고자 할 때는요. 대응되는 문자로 다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저장해 놓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67이라는 숫자가 대문자 C를 의미하는 거니까 화면에 출력해야 될 때에는 67에서 문자로 다시 변환이 이루어져요. 자, 여기 보시면 C를 문자열에 더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더하는 게 없다 라고 하면 67을 출력하는 게 아니고 대문자 C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이 될 때 자동으로 바뀌어서 들어갔듯이 다시 저장된 값을 출력하고자 할 때 우리의 관심은 67이 아니고 대문자 C란 말이죠. 그러니까 캐릭터 타입의 변수가 sysout 괄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숫자를 출력해 주는 게 아니고 대응되는 문자로 바꿔서 출력해 줍니다. 자, 두 번째. 문자열하고 더하고 있죠. 문자열 결합으로 들어갈 때 자동으로 대문자 C로 바뀌어서 문자열 결합이 됩니다.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의도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문자열하고 더하는 바람에 조금 어려워지실 수 있는데 한번 sysout C라는 문장을 놓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자바를 만드신 분이라면 이때 67이라는 숫자를 출력하시겠어요? 아니면 대문자 C를 출력하시겠어요? 캐릭터라는 데이터 타입은 문자를 저장하기 위함이죠. 물론 내부적으로는 문자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저장하는 시스템이기는 하나 결국 개발자의 관심은 문자 아니에요. 한 문자. 그러니까 자바를 만드신 분도 이렇게 캐릭터형 변수를 출력하고자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숫자에 대응되는 문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한 가지 흥미로운 거 하나 보여드리죠. sysout, C 앞에 인트로 강제 형변환을 해요. 어떻게 될까요? 67이라는 값이죠. 자, 이 또한 67이라는 값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캐릭터형 67이라는 값이고요. 자, 밑에는 int형 67이라는 값이겠죠.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 문자로 나오고 얘는 숫자로 나오겠죠. 자, 실행해서 확인해 보십니다. 이상한 대로 나왔나요? 네. 자, 그러니까 C에 있는 값은 67이 맞는데 그냥 쓰면 문자에 관심이 있는 거고 int형으로 바꿨으면 이제는 완벽한 숫자인 거고. 됐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충분하세요. 외우실 거는 없고 이거 하나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sysout
괄호 열고 C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아니고 대응되는 문자가 출력되더라. 자, 이제 연습 문제 4번 해설입니다. 두 변수 x1, y1을 사용해서 5 플러스 3의 합계를 출력하고자 한대요. 5 플러스 3의 합계니까 출력된 걸 보면 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 플러스 3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y1이 3이라 그랬죠. 그럼 x1이 5겠네요. 그런데 x1이라는 변수를 선언한 적이 없죠. 따라서 변수 선언이 돼야 되겠고 5로 초기화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도 이렇게 모두들 쓰셨을 것 같습니다. 자, sysout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system.out.println으로 바꾸고 실행해보면 8이라고 출력되었습니다. 쉬우셨죠? 자, 이제 연습 문제 5번 해설입니다. 두 변수 x1과 y1을 선언 후 선언부터 하죠. int x1, y1 세미컬론. 왜 int라고 했을까요? 두 변수 x1, y1을 선언이라 그랬는데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x1에 5를 y1에 3을 대입한다 그랬죠. 정수를 대입하는 거니까 그냥 만만한 게 int죠. 물론 바이트 쇼트, int 롱 중에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이 취업하시기 전까지는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 일단 int로 선언하시면 99.9%의 상황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int 타입으로 가시면 돼요. 자, x1에 5를 y1에 3을 대입하죠. 그러면 x1에 5를 y1에 3을 대입합니다. 자, 그 다음 변수 z를 추가로 선언하래요. 그러면 변수의 선언은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 이름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써야 될 텐데 밑줄 자리에 데이터 타입을 뭐로 써야 될까요? 그거는 이 z라는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담을 건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를 대입하냐면 x1 플러스 y1을 대입하래요. 자, x1은 int 타입이고 y1도 int 타입이죠. 그러면 두 값을 더한 값은 어떤 타입이죠? x1 플러스 y1은 어떤 타입인가요? int 타입이잖아. 따라서 여기는 뭐다? int가 될 수밖에 없겠죠. 됐죠? 자, 실행 결과를 보시면 아마도 8이라는 게 z일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자, 요만큼을 복사해서 sysout 다운표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결론은 이거예요. 이런 문자열을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그 자리에 변수의 값을 출력해야 되는 건 어디죠? 이 부분이죠. 8.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를 지우고 뒤에다가 플러스 z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해서 실행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지만 이거는 z의 값을 출력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6번 해설입니다. 자, 먼저 3.14를 파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대입하래요. 자, 그러면 변수를 선언해야 되겠죠. 이름이 주어졌으니까 파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변수를 선언하는데 변수의 선언은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 이름이죠. 는 3.14 세미콜론. 자, 그런데 여기 데이터 타입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오른쪽에 저장하는 값의 타입을 봐야죠. 3.14 더블이잖아. 그래서 더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를 r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대입한다. 그러면 이 r은 int 타입으로 가면 되겠네요. 선생님, 바이트, 쇼트, int, 롱 네 가지 중에서 왜 int인가요? 그냥 취업하시기 전에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나오면 별다른 언급이 없을 때 int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nt로 하겠습니다. int r은 이 세미콜론. 자, 그 다음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의 계산 결과를 에어리어에 대입이니까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에어리어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데이터 타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얘가 더블이죠. int고 int죠. 그래서 실수가 됩니다. 는 오른쪽이 실수죠. 그래서 더블이다 라고 판단하셔도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좀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아시면 좋냐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 데이터 타입 자리에 뭐가 와야 될까라는 게 궁금한 건데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이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다가 담아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타입을 보면 되겠죠.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의 타입이 뭘까를 조사하면 되는데 파이는 더블 타입이죠. r은 int예요. r은 int고 자, 곱하기가 두 개 있습니다. 뭐부터 실행할까요? 왼쪽에 있는 곱하기부터 실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더블하고 뭐를 곱하고 있냐면 int를 곱하고 있어요.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죠?
자, 따라서 얘가 에러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자바는 뭘 고려한다? 자동형 변환을 고려하죠. 그러면 int에서 더블 방향으로 자동형 변환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 int r을 뭐로 바꾸냐면 더블 타입의 r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더블 타입의 r하고 더블 타입의 파이를 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한 결과 뭐가 될까요? 더블 타입의 값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곱하기를 실행하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더블 타입의 값과 오른쪽에 있는 int 타입의 값을 곱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요 int r을 더블 타입의 r로 자동형 변환한 다음에 더블 타입의 r과 요 왼쪽에 있는 더블 값을 곱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가 무슨 타입의 값이 된다? 당연히 더블 타입의 값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는 더블 타입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복잡했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셔도 되냐면 여러분, 실수는 더블이고 정수는 int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정말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 실수하고 정수를 곱했죠. 실수는 소수점 이하가 존재하는 수입니다. 3.14하고 2를 곱해보세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시면 정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실수잖아. 어떤 값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그 값하고 또 정수를 곱해요. 그러면 실수일 거 아니에요. 실수하고 정수를 곱하면 실수겠죠. 소수점 이하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이 소수점 이하가 존재하는 실수니까요. 그냥 더블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아까 복잡하게 설명드린 거 이해가 안 되셨으면은 그냥 그렇게만 아셔도 돼요. 계산한 결과 실수니까 그 값을 저장할 변수 실수니까 더블이다 하고 끝내시면 돼요. 자, 컨트롤 C 그리고 sysout 컨트롤 스페이스 다운표 안에 컨트롤 V 해놓습니다. 자, 이제 뭐를 가르쳐 드릴 거냐면 이 중간에요. 반지름이 2인 원의 넓이는 뭐다라고 이제 출력을 할 건데 이 반지름이 들어갈 자리 이 언더바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쪽에 있는 이 언더바하고 이쪽에 있는 이 언더바는 변수의 값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sysout 하나하나 따져보시는 건데 반지름이 띄어쓰기까지는 컨트롤 C 얘는 문자열이겠죠. 그 다음 플러스 자, 밑줄 자리에 반지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변수 r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r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이 뭐냐면 인 원의 넓이는 한 칸 띄고 자, 복사해서 다운표 안에다가 넣습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찍을 거는 이 밑줄 자리에는 원의 넓이 변수 에어리어죠. 그래서 변수 에어리어의 값을 여기다가 놓습니다. 자, 플러스 마지막으로 입니다. 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운표 안에 컨트롤 V 하시면 끝났습니다. 자, 15번행 주석 처리하고 실행해 보시면 잘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방식이 편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두 번째 방식이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두 번째 방법을 더 선호해요. 약간 기계적으로 가시는 건데요. 앞으로 하도 이렇게 하실 일이 많을 거라서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이 밑줄 대신에 변수 r이 와야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이 자리를 지우고 다운표 2개, 그 사이에다가 플러스 2개, 그 사이에다가 변수 r 써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요 밑줄을 지우고 그 자리에서 다운표 2개, 다운표 2개 사이에다가 플러스 2개, 플러스 사이에 변수 이름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아무리 피곤한 상황에서도 웬만해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방식으로 하다 보면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게 피곤할 때 작업하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래 방법으로 하면 웬만해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 두 번째 방법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한번 기계적으로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1번 방식이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로 하시든 본인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행해서 두 문장 다 잘 나오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연습 문제 7번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가볍게 생각해 보시라고 만들어 본 문제인데요. 데이터 타입을 각각 추천해 보래요. 자, 먼저 사람 나이가 물론 200세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1부터 100살이 아니고 한 200살까지 살아간다. 그러면 사람 나이를 담기 위해서는 바이트 타입으로는 안 되겠죠.
바이트 타입은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니까 128부터 200까지라는 숫자는 표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숄트로 하시거나 정수니까요. 인트로 하시거나 자 롱으로 하시거나 하는데 웬만해서는 그냥 이런 선택지가 주어지면 그냥 인트로 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취업 전까지는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시험 점수인데 0부터 100까지라 그랬죠. 그러면 바이트도 가능하고 숄트도 가능하고 인트도 가능하고 롱도 가능하겠네요. 만약에 메모리의 사용을 극단적으로 아껴라 라고 하면 바이트로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취업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정수형이다 그러면 인트라고 답하셨어도 뭐 그렇게 나쁜 답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도서관에 있는 책의 수인데 0부터 시작해서 1000만 정도까지죠. 그러면 바이트는 안 되겠고요. 숄트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숄트는 마이너스 32768부터 32767까지예요. 외우실 건 아니고 한 3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자, 인트로 가시는 거는 가능한데 왜냐하면 인트는 마이너스 21억 정도부터 플러스 21억 정도까지거든요. 그래서 인트로는 가능하다라는 거고 웬만해서 그냥 인트로 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물론 롱으로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값들이 다 정수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형인 플롯이나 더블을 추천하실 게 아니고 이런 정수형 데이터 타입 안에서 그 표현 범위를 고려하셨으면 의도에 맞게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해보는 문제니까 의도와 다르게 생각하셨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많은 연습이 되셨길 바랍니다.